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항모의 함재기 숲호넷, 그리고 지금은 또 F-35C도 함재기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함재기들은 이륙을 할 때 애프터버너를 켜고 완전 최대의 출력으로 이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재원상의 이 전투행동 반경보다 더 짧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또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미 항모가 공중급유기가 정식으로 채용된 게 없어요. 그래서 숲호넷에서 그냥 버디 투 버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급유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미 항모의 이 전투기 전투 행동 반경을 아주 크게 늘리는 이 작업에 이제 들어가고 전력화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필리핀이 12대의 전투기를 구매를 하는데 한 1조 5천억 예산 책정을 했죠. 그런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필리핀 고위 관계자의 피셜이라고 하며 사브가 밝힌 이 내용은 이 필리핀이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브의 그리펜, 그리고 우리 한국의 FA-50이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1조 5천억짜리가 2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는지, 사브는 여기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의 첫 번째 무인 지원기가 될 보잉 MQ-25A 스팅레이가 장기간의 지연 사태 끝에 정식 납품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2년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2026년에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이라는데, 일정대로 진행되면 미 해군 항모 전단의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거의 모든 기종에서 납품 지연 사태를 빚으며 미군 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보잉이 현지 시각 2월 21일 미 해군의 MQ-25A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 초도 기체를 인도했다고 해군 당국이 2월 23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항모 기반 공중급유 플랫폼으로 설계된 이 드론은 이제 인수평가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공중급유 플랫폼으로 사용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시정찰 자산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MQ-25A는 KA-6 급유기가 후속 기체 없이 퇴역하면서 슈퍼호넷 전투기들끼리의 일명 버디 투 버디 급유에 의존해 오던 미 해군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22년부터 MQ-25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드론 조종사를 별도로 선발했지만 기체 자체의 납품이 업체 측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부대 창설과 전력화 준비가 크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MQ-25A는 약 7.2톤의 연료를 싣고 930km 범위 내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요. 이는 현행 버디 투 버디 방식 슈퍼호넷이 제공할 수 있는 6.3톤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내부 연료 탱크 용량 약 5톤인 슈퍼호넷 한 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미 해군은 스팅레이가 전력화되면 현재 약 770km 수준인 슈퍼호넷의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 1100km 수준인 F-35C의 전투 행동 반경은 2000km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MQ-25를 시작으로 2020년대 중후반부터 항모에서 운영되는 무인기 종류와 숫자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이제 소수의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팅레이 MQ-25A죠.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중급유할 수 있는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는 외부 장비예요. 이게 뭐 생긴 게 이래가지고 여기다 따로 프로브가 이제 급유하는 주유구죠. 주유구를 넣을 수 없어서 여기에 따로 이제 프로브를 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연료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외부 연료 탱크처럼 생긴 여기에 프로브가 매달려서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F-35 또 F-18 이렇게 급유를 해주죠. 원래 미 항모에는 A6 인터루드 공격기를 기반으로 한 공중급유기 K6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을 하고는 후속 공중급유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모에 착함하는 전투기들은 예를 들어서 착함을 하다가 뒤에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를 딱 걸어야 되는데 걸지 못할 경우에 바로 다시 최대 출력으로 다시 차가 올라가야 되죠. 그때 또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모 착함을 할 때는 연료가 제법 많이 남은 상태에서 착함을 해야 됩니다. 왜? 실패를 할 때 바로 또 이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연료를 급유해주는 용도로 항상 비행기가 공중급유기가 한 대 떠 있는데 지금 공중급유기가 없으니까 이 F-18에다가 600갤런짜리 보조연료 탱크 4개를 주렁주렁 달고 그걸 이제 하늘에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F-18은 원래는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용인데 공중급유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떠 있고 뭐 얘 혼자서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공중급유 임무를 맡은 F-18 전투기를 몇 대를 지정해서 그게 교대로 계속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48대 싣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급유 용도로 한 4대 또는 6대를 배정을 따로 빼야 되니까 슈퍼호넷의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용의 급유기를 만들면서 그것도 무인기로 만들면서 미 해군 항모의 슈퍼호넷 전투기의 가동률을 아주 크게 높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 이게 뭐 전투행동 방향이 700km밖에 안 되고 이게 1100km죠. 그러니 요즘 뭐 적의 대한미사일 또는 대공미사일들이 점점점 길어지는 추세고 그러면 더 멀리까지 날아가서 적의 대한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요격하고 적의 대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요격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투행동방이 짧아서 이륙할 때, 이함할 때 3분의 1 연료를 써버리니까 그때 이제 급유를 딱 해주면 훨씬 더 멀리 가서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미 해군이 이제 전력이 조금 더 강화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감시정찰 자산까지도 해서 정찰기로도 쓰겠다라는 해군의 보관입니다. 이제 곧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최근 중국의 군사 위협 수준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스웨덴 사브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쟁국의 전방위 공세에 대응할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MRF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가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해 필리핀에 패키지 상품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사브 관계자가 현지 시각 2월 22일 밝혔습니다. 사브 측은 최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필리핀 측과 접촉해 필리핀 정부가 MRF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인지했다며 필리핀이 당초 발표된 12대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해 10월 MRF 사업을 위해 612억 페소, 미화 약 1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F-16V급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1년 F-16V 판매 승인을 했지만 프로그램 코스트가 무려 24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 필리핀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의 이러한 상황을 포착한 스웨덴 사브는 스웨덴 공군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품에 가까운 그리펜 CD형을 일부 업그레이드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신형 항공 전자장비가 적용되지 않아 필리핀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브는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를 통해 필리핀 측에 그리펜 CD형과 사브 2000 조기 경보기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한편 다음 달 필리핀, 스웨덴 국방물자 및 장비 조달 이행협정 체결을 통해 필리핀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필리핀 MRF 사업에서 그리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은 우리나라의 FA-50 블락 20분인데요. 파상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 라이벌에 맞서 우리도 필리핀 측이 혹할 만한 유인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FA-50 블락 20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장착되고 뭐 IRIS-T 등 또 암람 이런 거 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전투기로 거듭난 FA-50이죠. 필리핀이 기존에 FA-50 블락
10 기본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계식 레이더 이거하고 부품 호환성, 운용 공통성 많으니까 필리핀이 FA50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또 A사 레이더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사브가 워낙 수출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스웨덴 군에 납품하려고 만들었다가 스웨덴 군은 바로 그냥 사브 NG형, 그러니까 A사 레이더 버전으로 갈아타버리고 그 인수하지 않은 이 신품 같은 중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덜 먹히니까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를 통해서 자, 한국이 없는 거 우리는 또 제안해 줄게 해서 여기 사브에서 만든 조기 경보 통제기죠. 이거와 패키지로 한다. 지금은 이제 사브 340인데 이 사브 340을 더욱더 개량을 해서 사브 2000이라는 이 제식명을 부여해서 사브 2000 조기 경보기, 그리고 그리펜 CD형 이 패키지로 사라 라는데, 이 사브 340과 그리펜 CD형 패키지가 사실은 태국 공군이 8대 구매했죠. 그리고 사브 340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패키지를 가지고 태국 공군이 중국 공군과의 공중전 훈련에서 3년 전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우리 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A사 레이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거 좀 구식이잖아. 지금 우리 뭐 이 구식 FA50 초기형 지금 쓰고 있는데 좀 많이 딸리더라. 그래서 우리 A사 레이더 해야 돼서 우리 F-16V 살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미국은 이 F-16V에 대해서 12대를 24억 3천만 달러 프로그램 코스트죠. 무장하고 다 해서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협상에 들어가면 주로 뭐 한 60%에서 70% 선으로 되니까 적게 잡아도 한 15억 달러 정도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필리핀은 11억 달러만 책정을 했죠. 일단 첫 사업에서. 그런데 이걸 또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F-16V를 12대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수를 뭐 18대, 20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스웨덴 사브가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필리핀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패키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필리핀이 뭐 조기 경보기 필요할까요? 우리도 조기 경보기 없는 세월 수십 년 보냈죠. 그때 우리의 논리는 뭐였냐? 미군 거 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미군 거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샀냐? 미군 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투기가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또 하는 거고, 필리핀은 뭐 12대, 20대 통제해 주는 거 미군 거 쓰면 되죠. 필리핀이 중국과 전투를 해야 될 정도가 생기면 미국이 지원해 줄 오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후다닥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브 이런 조기 경보기에 혹하지 말고 우리 한국 FA50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